앞으로 미국 대선 있잖아 지금 이제. 네. 이거 어떨 것 같아? 네가 보기에는 누가 이길 것 같아? 뭐 출구조사나 이런 거 네. 같은 트럼프가 유리하다는 아, 유리하다?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 네. 결과는 까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까봐야 아는 거 같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되면은 예.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그게 가장 큰 문제잖아 이제. 아니,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제 많이 지금 되면. 벌써 이제 소위 어. 외국인이라 불리는 자본들이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아 외국인들이 예. 왜 빠져나갈까? 미국 주식이 지금 호황이기도 하고. 아 그거는 옛날에 계속 그랬잖아 지금 뭐 근데 이제 한국 지금만 그런 게 아니잖아. 한국 주식이 옛날에는 외인들한테는 음. 먹기 쉬운 주식 중에 하나였다면 만만치 않아졌다. 한국 주식이 한국 이제 똑똑한 사람도 이제 많아졌고. 아 똑똑한 애들이 좀 많아졌다 옛날보다. 옛날에 우르르 왔다가 후툭 빼먹고 가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많이 당해 보니까 외국인들한테 많이 당해 보니까 이제 많이 그렇죠. 이제 내공이 늘었다. 이거지. 외국인들도 당하는 경우가 있다. 아 외국인들도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놈들 수익률을 쉽게 벗겨먹기가 힘들다 옛날처럼. 그러니까 차라리 본토로 돌아가자. 차라리 그냥 고향으로 가자. 네. 근데 트럼프하고 뭔 영향이 좀 있나? 트럼프는 아무래도 트럼프가 되면은 좀 더 빠져나갈까? 전쟁광에다가 이제 전쟁광에다가 또. 이제 그쪽 사회적 위기가 점점 고조되는 상황이라. 아니 뭐 트럼프가 되면 주식이 떡 나간다는 말도 있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이 떡 나간다.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예상하시죠. 전문가 왜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왜 그런다고 장기적으로는 생각해? 아무래도 저기 뭐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방산주들은 떨어지지 않을 건데. 방산주 빼고는 예. 나머지는 왜? 이게 왜냐면 트럼프가 되면 왜? 지금 그러니까. 경제 위기도 아니 있고. 좀 뭐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이야기 좀 해봐. 이성적으로. 자 트럼프가 되면 어떤 정책이 바뀌면서 어떻게 되면서 뭐 이렇게 그런 이유 때문에 외국인이 지금도 빠져나가고 있지만 그럼 사실상 그대 말 표현에 의하면 네. 지금 외국인들은 트럼프가 될 걸 대비해서 지금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다. 맞습니다. 지금 그것도 좀 말이 되는 거잖아. 맞습니다. 지금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예. 그럼 트럼프들은 왜 외국인들은 이제 좋아. 우리나라 이제 개미들도 똑똑해졌고 그래서 쉽게 이제 내가 알기로는 미국 월가나 미국 그 재계 쪽에서는 이미 트럼프가 되는 걸로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난 알고 있거든. 이미 월가 이런 쪽에서는 거의 뭐 나는 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근데 왜 정치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도 장사꾼들이다. 그리고 모든 게 정보력인데 세계에서 가장 정보력이 가장 강한 데는 역시 월가고 왜 장사꾼들은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정보가 돈이 걸린 거는 사실 정보가 생명이거든. 개미들이 이렇게 기관이나 외국인들한테 당한 이유도 결국은 이제 정보력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다시 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내가 알기로는 미국 월가에서는 이미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거의 뭐 확실시 거의 뭐 90, 테슬라가 제일 95% 이상 거의 확실시 그 사람들이 그게 희망사항이 아니야. 트럼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절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진짜 현실론자들거든. 장사꾼들은.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덤벼드는 거 보면은 그리고 또 월가에서도 이미 베팅을 하고 있고 되는 걸로 그냥 거의 기정사실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여론조사 그냥 그거는 전혀 믿기 못 되고 굉장히 여유 있게 이길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제 나도 어느 정도 좀 공감하는 부분이 좀 있고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를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아니지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근데 이제 트럼프가
또 내가 알아보니까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어. 미국 사람들이 샤이 트럼프라는 게 있잖아요.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속으로는 트럼프를 좋아할 만한 이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정치인으로서 거짓말도 잘하고 화풍도 많이 치지만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국익을 우선한다는 면에서 보면 뭐 우리 입장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지만 없죠.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국익을 우선하는 대통령이 최고 아니겠어. 근데 그런 면에서는 트럼프는 아주 대놓고 국익을 이렇게 강조하기 때문에 미국에 그래서 뭐 될 수밖에 없겠. 나도 된다고 생각하거든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외국인 주식 투자자들도 아마 트럼프가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이제 주식을 좀 빼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왜 근데 트럼프가 되면 왜 우리나라 주식이 문제가 생기냐 이거지. 그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래 나름대로 왜 지금 그렇게 빠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많이. 근데 그게 좀 실체가 없잖아. 실체는 없죠. 실체가 없잖아. 근데 뭔가 예를 들면 어떤 점에서 뭐 어떤 문제 때문에 트럼프가 집권하면은 무슨 영향을 받냐 이거지 우리나라가. 완전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론적으로 뭐 설득은 어렵지만 이제 트럼프는 제일 좋아하는 주식이 테슬라라고 테슬라. 이미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첨되자마자 아마 떡상을 가지 않을까. 테슬라가. 그래서 모든 돈이 빼가지고 그쪽에 넣을 준비를 했거나 이미 매집을 하고 있다. 끝났을 확률도 있고요. 왜 테슬라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데 근데? 일론 머스크가 왜 이렇게 좋아해? 지지를 많이 해준 걸 수도 있겠고 이제 테슬라는 굉장히 좋은 회사다라는 이제 본인 프라이드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쪽 분야하고 이제 국내 쪽에서는 이제 건설, 국제 건설 쪽하고 방산 이쪽 특정주 빼고는 호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예. 왜냐면은 이제 해리슨이 신재생 에너지, 2차 전지 이쪽 주가 이제 관련주다 보니까 그쪽이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이 오른 저희 대한민국 주식 끌고 왔던 뭐 에코프로라든가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이라면 타격을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삼성에도 호재는 아니다. 그러니까 큰 금액들이 호재가 없다 보니까 이제 많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증시도 그렇고 증권사들도 올해 수익 예상을 이제 낮게 잡았더라고요. 그 이유는 트럼프가 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는 예측인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게. 예. 근데 이제 나는 좀 나는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나도 트럼프가 되면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 네. 이제 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좀 하는 부분이 있지. 예. 이제 첫 번째 미국이 국익을 우선을 하게 될 거란 말이지.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로 가지 않겠어?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옛날에는 이제 같이 유니버셜하게 같이 가자 좀 이런 생각들이 좀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었고, 내가 리더 보스다, 조폭을 치면 내가 조폭의 리더고 너희들은 이제 똘마니 되니까 따라와. 똘마니도 같이 좀 먹이 살리면서 같이 가자, 뭐 이런 미국의 이제 어떤 그 리더십이 좀 그런 게 좀 있었거든. 네. 그래서 같이 가자, 같이 가는데 이제 우리 편에 설 거냐 아니면 이제 반대편에 설 거냐 이거지. 잘 선택해라 이거지. 우리 편에 선택을 하면은 너희들 끝까지 우리가 보호해주겠다. 뭐 그런 정책이었거든 미국이. 근데 이제 트럼프는 내가 볼 때는 이제 똘마니도 필요 없다 이거지 이제. 지금
예? 너희들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내가 지금 어, 내가 죽게 생겼어 지금. 내가 지금 조폭 두목인 내가 힘들어 지금. 내가 너희들 돌볼 겨를이 없고. 그래서 너희들이 죽든 말든 우리 내가 좀 나만 먹고 살겠다 이거야. 쉽게 얘기해서. 금리랑 아메리카 다 퍼스트고. 관련이 있겠네. 사실 미국이 그동안에 전 세계에 이렇게 이 달러를 뿌리면서 미국은 그 만성 적자에 시달리면서 그 세계 모든 시장 수출을 다 받아줬거든요. 애들이. 뭐 일본 특히 이제 빨대 빨아먹는 나라들 미국의 빨대 빨아먹는 대표적인 나라들이 이제 일본, 뭐 중국, 우리나라, 뭐 유럽, 뭐 독일 비슷한데 주장창 빨대를 빨아먹었거든 지금까지. 그래서 만성 무역 적자였거든 사실 미국은. 근데도 버티고 계속 적자거든 지금도 계속 재정 적자가 장난이 아니거든. 내가 알기로는 거의 35조 달러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채권을 찍어내지. 달러를 뿌리고. 근데 이제 한계상에 이르렀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지. 트럼프도. 그래서 트럼프가 상당히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 이제 과연 달러 패권이 이렇게까지 계속 달러를 이게 풀면 과연 이제 그 달러 패권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유지가 됐지. 지금까지 다른 대안이 없었으니까. 근데 앞으로는 이제 미국의 패권, 달러 패권에 대해서 의심을 갖기 시작하는 세력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거를 대체할 만한 게 뭐가 있냐 이거 없지. 없어. 결국은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비트코인이라든지 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대체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비트코인에다 그렇게 꼬라박는데 내가 볼 때 미친 짓이고 절대 그럴 일은 없다. 미국이 뭐 망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좀 미국이 이제 좀 정신을 좀 차리고 있는 것 같다. 트럼프가 지금까지 미국이 했던 만성 적자,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제조 국가가 아니잖아 지금 미국은. 해외에서 다 아웃소싱해서 다 민주국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응? 애들은 이제 설계 디자인만 하고 뭐 다 그러잖아. 애플 뭐 테슬라 다 맞죠. 직접 공장은 다 해외에 나가 있잖아 지금. 내가 볼 때 저기는 트럼프는 이제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거지. 내가 앞으로는 공장도 직접 미국에서 짓고 미국에서 모든 걸 다 해라 이거지. 설계부터 디자인부터 해서 공정 작업까지 모든 걸 다 미국 안에서 해결을 하는 거지. 그거야 지금. 그게 문제야 그게. 뭐 해외 주든 뭐 미군 주든 비용도 이제 나토라든지 우리나라 대만 이런 일본 이런 데도 주든 비용을 좀 이제 현실화하겠다는 거지. 더 내라. 더 받아내야 되겠다. 사실은 근데 이게 나토나 우리나라 동부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게 사실은 이게 얘들이 손해를 보면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 하고 있는 거거든. 그 이유는 세계 어떤 그 패권을 계속 놓지 않기 위해서는 거기서 경제적인 손실을 좀 보더라도 그걸 이제 패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제 그것도 못 하겠다는 거지. 이제 그것도 한마디로 손해 보는 장사는 이제 안 하겠다. 철저하게 트럼프는 장사꾼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거야 이제.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주둔하는 거 원하면 그만큼 니들이 부담을 해라.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하든지 안 하면 우리는 뭐 철수하겠다. 최악의 경우 철수라도 하겠다 이거지. 물론 엄포지. 왜냐면 철수하는 순간에 사실 미국의 또 패권이 또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거기서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간 쌈짓돈을 챙기려고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관세를 엄청 때릴 것 같아. 관세를 내가 볼 때 가장 지금 주가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관세야. 미국에서 만년 흑자를 보는 나라 있잖아, 미국에. 네. 그런 나라들한테 완벽하게 관세를 때릴 것 같아, 트럼프는. 대표적인 나라들이 이제 중국, 뭐 일본, 뭐 우리나라, 뭐 그다음에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이지.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은 애플이 지금 중국에 가 있잖아, 지금. 테슬라도 중국에 가 있고. 이거 이제 멕시코에 공장이 무지 많이 가 있거든, 진짜. 자동차라든지 뭐 우리나라 공장도 가 있고, 독일, 유럽, 맞습니다. 뭐 차이, 독일, 중국, 일본 다 가 있거든, 이건 쪽에. 왜? 나프타 조약인가? 그래갖고 북대서양 조약, 북대서양이 아니라 그 북중미 아메리카 북중미 FTA 그거 있잖아. 네. 그래서 멕시코에서 만든 물건은 관세를 안 매기잖아. 미국으로 들어오는 걸.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관세 매기겠다는 거야, 그것도. 우회 수출도 이제 용서 않겠다는 거야, 트럼프는. 니들이 팔아먹고 싶으면 우리나라 와서 공장 짓고 팔아먹으라. 그 세금 내고.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거지, 미국 국민들. 근데 사실 지금 미국 기업들도 멕시코로 가려고 하는 기업이 많거든, 지금. 왜냐면 인건비가 싸니까, 거기. 그렇죠. 그리고 관세도 없으니까 싸게 들여와서 자기 미국에서 팔려고 지금 그러는데 그 낌새를 알고 지금 트럼프가 그것도 지금 딱 관세를 딱 매기려고 하잖아.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것도 그 협정을 파기하겠다는 거야. 그럼 이제 내가 볼 때 제일 데미지가 큰 데는 일단은 중국이 데미지가 상당히 클 것 같고, 뭐 전기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관세를 물릴 것 같고, 그 다음에 타격받는 나라는 내가 볼 때는 이제 우리나라 아닌가 싶어. 일본은 아닌 것 같아. 일본도 참. 일본도 안성 적자를 일으키는 국가지만은 지정학적 위치상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포기해도 일본은 포기 못해. 일본을 포기한다면 동북아시아를 포기한다는 거거든. 아시아까지 다 포기하는, 동남아시아까지. 일본하고 미국하고는 전통적으로 관계가 좋아, 항상. 그리고 이번에도 이미 아소다로 총리인가 전 총리인가 걔가 특사로 갔어, 이미. 트럼프한테 갔어. 잘 좀 봐달라고. 일본 애들은 또 귀신같이 돈 내는 데는 많대, 이놈들도 또. 대단한 놈들이. 벌써 딱 트럼프가 될 걸 딱 이미 알고 가서 특사를 보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무 대책 없이 지금 내가 볼 때는 이러다가 두들겨 맞는다고 이제. 그래서 일본한테는 관세를 그렇게 많이 안 물릴 것 같아. 이게 좀 쉽게 여기서 똘만이라고 해도 이거 애견 있잖아. 애견 충성하는 견이 걔들은 좀 봐준다고. 근데 우리나라한테는 그렇게 안 봐줄 것 같아. 그래서 가장 타격을 받는 나라는 내가 볼 때 중국하고 코리아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부터 이제 반도체도 팔려면 미국 와서 공장 지어서 공장에서 미국에서 팔아라 이거지. 그래서 삼성이 더 안 좋아지는 거구나. 2차 전지 다 와 미국으로.
안 와? 관세 딸 때. 응? 그래서 지금 위기다. 내가 볼 때 우리나라 만약 트럼프가 되면은 엎친 데 덮친 네, 격이네. 그러면 이제 공장을 미국으로 옮겨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 내수가 이렇게 엉망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미국 따라가? 가서 노동자들 그럴 수도 없고 미국은 공장만 오라는 거거든. 우리나라 노동자를 오라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위기다. 트럼프가 되면 물론 해리스가 된다고 해서 좋을 것도 없지만 해리스도 뭐 어차피 걔들도 다 아메리카 퍼스트로 지금 갈 그쵸. 수밖에 없고 왜냐면 미국이 지금 재정 적자가 너무 지금 크거든. 그렇죠. 이대로 놔뒀다가는 정말 패권 국가를 잃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뭐 중국이 핵심 기술 같은 거 수출 못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견제 별거 다 하잖아. 민주당 정권인데도 지금. 근데 이제 트럼프 되면 더 심해진다고 봐야지.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 첫 번째 데미지는 중국이 제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받을 텐데 중국이 데미지를 받잖아. 그럼 중국이 데미지를 받는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는 이중으로 데미지를 받는 거죠. 왜? 중국 시장이 축소가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우리나라가 지금 대중 수출도 만만치가 않은데 그게 왜 막힌다고 이제. 그렇죠. 대미 수출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대중 수출까지도 막힌다고. 중국 경제가 죽어나면. 그랬을 때 우리나라 미래가 지금 보이냐 이거지. 닥터둠 상당히 좀 IMF가 좀 가까이 오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지금 상당히 지금 곧 터지기 직전인데 트럼프까지 되면은 이제 가속화가 아마 내가 볼 때는 퍼펙트 스톰이 오지 않을까 그런 좀 두려움이 든다. 그리고 주한미군도 여차하면 정말 트럼프는 뺄 수도 있다 진짜. 만약에 걔는 뭐 한다면 하는 애니까. 그렇죠. 만약에 일단 절반부터 빼겠죠. 어? 절반 빼고. 그런데 이제 또 그렇지만 또 그렇게 무모한 사람은 아니다. 왜냐면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협상이 또 대가다. 1차, 2차, 빼먹 3차. 그냥 빼먹고 왕창 빼먹고 최악의 경우에 뱉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좀 걱정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든다. 그치? 근데 사실 지금 뭐 누가 되니 여전히 막 지금 오늘 보면은 뭐 거의 해리스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막 이야기하는데 글쎄 뭐 내 말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나는 트럼프가 된다는 쪽에다 베팅할 것 같아. 만약에 베팅 한다면 많은 분들이 다 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내가 왜 근거가 뭐냐면 마지막으로 이 말만 해줄게. 근데 이제 내 조카가 이제 그 알래스카에서 이제 그 치과 의사를 하고 있거든. 네. 이제 걔가 얼마 전에 왔어. 한국에 잠깐 들어왔어. 며칠 전에 와가지고 내가 이제 걔가 왜 한국에 들어왔냐 나한테 내시경 받으러 왔어.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 초음파. 이놈이 이제 젊어. 지금 30대 초반에. 이 보험을 안 들었어 이놈이. 미친놈이. 미국에서요? 비싸서. 이게 이제 뭐 왜냐면 이제 치과대학 다닐 때 학자금 대출을 너무 많이 받은 거야. 이제 걔들 의대는 다 그래. 그치 애들은 뭐. 일반 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지 뭐. 그리고 젊으니까 설마 내가 무슨 뭐 문제가 생길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근데 보니까 회사에서 50%를 해주고 애가 이제 50%를 해주는데 그 50%도 만만치 않더라고. 보니까 만만치가 한 50만 원 이상 돼. 본인이 내는 돈만. 회사에서도 한 50만 원 되고.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설마 한 거지. 근데 이제 좀 배도 아프고 막 하니까 이제 저기를 알아본 거야 병원을 이제. 그래서 이제
보험이 안 되잖아 지금. 근데 와서 또 보험 들어갈 수도 없어 이제. 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게 내시형을 일반으로 이제 받으려고 갔더니 얼마를 달라고? 7,000달러? 1,000만 원 정도 한다. 어? 1,000만 원. 700만 원, 우리나라로 800만 원을 달라고 그래. 7,000달러면 거의 9,000만 원, 1,900만 원. 800만 원 막. 근데 이제 위내시경만. 1,500 든다 그랬습니다. 위대장 세트로. 세트로면 1,500 든다는 거야. 네. 나한테 초음파까지 하고 이제 피검사까지 하고 이제 족하니까 또 돈 받을 수도 없잖아. 뭐 어떻게 보험 안 돼도 그냥 적자 보면서 이제 해줬는데 이제는 이제 뭐 나중에 오마카세 하나 사주더만. 그래봤자 나한테는 돈도 안 되지만. 근데 참 내가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 의료가 얼마나 정말 잘 돼 있는지. 잘 돼 있습니다. 정말 내시경인데 막 700만 원, 막 800만 원 든다고 생각해봐. 뭐 이게 못하는 거? 죽어야 1,500 나가면 배 아파서 죽어. 이게 이제 이놈이 항공비까지 물고 와도 여기가 싸다 이제 생각이 든 거지. 와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네가 볼 때는 네가 볼 때 어떠냐? 트럼프가 이길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이 친구.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볼 때 트럼프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얘는 또 치과 의사니까 또 트럼프를 더 아무래도 좀 의사들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이건 트럼프가 이번에 내세운 그 공약 중에 하나가 감세 정책이더만.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거야 획기적으로. 네. 이게 좀 이 서민들한테는 별로 혜택이 없지. 그렇죠. 중산층 이상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있는 거지. 많이 내는 그 사람들은 뭐 무조건 트럼프 지지할 수밖에 없겠더라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러면 그 부족한 세수 부분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예? 외부에서 관세로 때리겠다는 거야. 관세로 외부에. 뭐 중국이나 뭐 우리나라나 뭐 유럽이나 이런 데 관세 때려가지고 그 돈 가지고 세수 부족을 채우겠다. 그 다음에 일자리는 아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맞습니다. 미국으로 공장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그러니까 뭐 내가 생각해도 굉장히 나라도 찍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또 세금 적게 낸다는데 누가 싫다는 사람 누가 있어? 똑똑하더라고. 근데 해리스는 걔 미쳤더만 걔. 그러니까 주식 보유세를 매기겠대. 한국도 없애기로 결정했는데 아니 금투세가 아니라 주식 보유세라고 들어봤어? 갖고 있어도 또 그거- 재산세랑 똑같은 거죠. 주식 보유세라는 거 들어봤어? 예. 그걸 도입하겠다는 거야 해리스는. 좀 글쎄 내가 볼 땐 그거 좀 심하지 않아? 주식이라는 게 완전 상반된 아니 정치. 주식은 사실 물론 뭐 가진 사람들도 뭐 큰 손들도 하지만 없는 사람들도 많이 투자를 하고 특히 연기금 같은 거 퇴직연금 같은 거, 이런 것도 엄청나게 들어가 있거든. 그쵸. 지금 미국 시장에. 그럼 그걸 다 보유세를 다 때린다면은 서민들까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퇴직금 이런 거 다 그렇죠. 까이는 거거든. 근데 주식시장은 사실 좀 특수성이 있잖아. 이게 내가 뭐 딴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 맞습니다. 어차피 나라에서 벌려는 도박판이잖아. 합법적 인정한. 응? 뭐 딸 수도 있고 벌 수도 있는데 그거에다 보유세를 먹인다? 그거 미친 거 아니야 그거? 누가 해겠어 주식을. 내가 볼 때는 해리스가 되면 주식 더 떨어지겠어 지금 보니까. 트럼프가 문제가 아니야. 그럼 그거 빼서 보유세 없는 나라에도 투자를 하겠죠. 이제. 그렇지. 우리나라 딱 보라. 그렇죠. 금투세도 없어. 보유세도 없어. 그렇지. 얘네야 이러면서 얘네한테 다 오죠. 그럴 수도 있겠네. 아니 미국에서는 그러다 주식 보니까 못해. 그러니까 이제 일반 뭐 아주 뭐 서민들 말고 일반 뭐 그래도 요즘 웬만하면 다 주식 하잖아. 웬만한 사람들 뭐 맞습니다.
아무리 없어도 주식을 하잖아. 아니 뭐 저도 한 2, 3천 들어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정도면은 심란합니다. 좀 글쎄 굉장히 인기 없는 정책이고 그런 정책을 하는 글쎄 나라도 안 뽑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노잼이네요. 노잼이잖아. 네, 노잼이죠. 물론 뭐 다른 네, 정책들도 있지만 네. 그거 하나만 딱 들어도 그냥 아 이거 네. 너무 심하다. 투 머치. 제가 미국인이라도 음. 트럼프 뽑겠네요. 그래서 나도 트럼프가 되겠구나 네. 생각이 세금 드는데, 줄이고 일자리 창출되고 음. 외국인들 잘 살게 하는 정책 다 막아버리고 관세 딱. 그리고 뭐 이민자들도 이제 이민자들이 골칫거리잖아 미국 입장에서. 그렇죠. 불법 체류자 이민자. 그런 이제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나도 이제 우리나라도 그냥 참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참 이게 꼭 저희 같은 계륵 같은 거야 이민자들. 꼭 필요하긴 한데 3D 업종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또 그렇다 보면 또 이분들이 나중에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오거든. 맞습니다. 사실 왜냐면 로마가 그렇게 해서 망했거든. 로마가 용병 게르만 용병을 쓰다가 결국은 용병들한테 망했거든. 응? 나도 이제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결국 이제 이민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거든 우리나라도. 응?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 현실적인 방법은 그냥 인구 이렇게 줄어드는데 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소멸할 수 있거든. 근데 또 그러면서도 받아들였다가는 또 잘치 잘못하면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이제 맞습니다. 그렇지 누가 우리는 그래도 한민족이라는 그런 뭔가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네. 사실 우리 민족 단일 민족 절대 아니야. 내가 누차하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완전 잡종이야. 하이브리드야 우리. 다 섞였어 지금. 일본도 그렇고. 일본은 일본은 잡종이 아니지. 걔들 침략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엄청 잡종이야. 여진족 뭐 몽골족 뭐 여기 일본 애들 뭐 임진왜란 뒤집어놔 중국 뭐 이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가 좋은 거야. 하이브리드라서. 눈치 이상하잖아. 맞습니다. JQ. 그래서 완전 조심스럽게 나는 이제 트럼프가 될 것 같다.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우리 정부에서 너무 좀 우리나라 언론이나 이런 데서 너무 좀 안일하게 대처하는 거 아닌가. 지금 마치 해리스가 될 것 같이 막 많이들 방송을 하거든. 그러면 일본 봐봐 벌써 발빠르게 지금 트럼프한테 가서 지금 벌써 특사까지 벌써 보냈거든. 대통령 안 됐는데도 딱 되고 나서 그때 가서 특사 보내면 뭐해. 나는 뭐 일론 머스크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벌써 딱 만약에 해리스가 되면 이거 기업인이 이러면 이거 정말 위험한 거잖아. 이거 안 그래? 기업인이 만약에 대통령한테 잘못 보이면 우리나라 같으면 회사 없어져 그냥. 응? 회사 경영하면서 제일 큰 게 오너리스. 근데 일론 머스크 그 정도까지 가서 베팅할 정도면은 그 정도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야. 걔도 또 나름대로 경영이 계산을 해봤을 거 아니야. 그럼요. 걔도 당사자인데요. 일론 머스크도. 근데 이제 많이 해리스가 되면 이제 테슬라 주식 팔아. 정말 테슬라 주식 없습니다. 없어. 네. 이제 난 조심스럽게 이제 트럼프가 될 것 같다. 이제 상당히 좀 안 좋다.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트럼프가 되면 제일 좋아할 사람이 누구냐? 김정은이다. 응? 김정은 살판 난다. 왜냐면 우크라이나에서도 또 뺄 거 아니야. 지금 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 협상한다고 또 만나주고 또 주한미군 철수 문제까지 나올 수도 있고. 한국도 견제하고 또 국박지를 가는.
트럼프 살살 약 올리면서 이렇게 네. 저번에도 회의했잖아 김정은. 네. 하노이인가 거기서 했잖아. 하노이인가 그렇습니다. 뭐냐 호지민이야 거기서. 참 나라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 내가 이게 참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부동산 지금 버블 때문에 IMF 본다고 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이 악재까지 또 이렇게 끼어 있다. 조심해야 된다. 여기까지.